지금부터 말씀드릴 사건은 삼내 나라 슈퍼 사건입니다. 한 남자가 지금 묘소 앞에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람은 강도 치사 사건의 진범이고, 앞에 있는 묘소는 그가 사건 현장에서 죽인 할머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범인이 자신이 범죄로 인해서 사망한 할머니의 묘소에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99년 2월 새벽 4시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수포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자고 있던 할머니를 살해한 뒤 현금과 폐물 등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지적장애인이었던 청년 3명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했고 1999년 10월 대법원은 이들에게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같은 해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진행된 수사에서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자백을 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복역 중인 범인이 있다는 이유로 진범들을 풀어줬습니다. 만기 복역 후 출소한 청년들은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밝히며 진범의 자백이 담긴 수사 기록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2016년 7월 재심이 개시됐고 같은 해 11월 이들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초반에는 나름 열심히 수사했었습니다. 근데 범인들이 흔적을 많이 남기지 않았고, 그때만 해도 과학 수사가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범인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에 점도둑 전과가 있던 그 미성년자, 지적 장애인들이 용의선상에 올랐던 것이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윽박질러서 자백을 받아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범인이 아니었는데,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건도 약촌오구리 사건과 많이 구조가 비슷합니다.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진범에 대한 또 제보가 있어가지고 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진범은 한때 자백을 했는데, 자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범들을 풀어줬던 사건이 삼내 나라 슈퍼 사건입니다. 진범은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풀어주니까 처음에는 기분 좋았다고 해요. 사람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풀어주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죄책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악몽에 시달렸고요. 교도소에 갇혀있는데 출소일이 됐는데도 풀어주지 않는 꿈, 교도소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는 꿈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꿨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내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가 안 났던 거죠. 근데 이 진범에게 용기를 내게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범이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의 사연을 접하게 돼요. 그 사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기에 이릅니다. 강인구 씨의 사연입니다. 강인구 씨는 지적 장애인입니다.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어렴풋이 기억은 나지만 얼굴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술을 드시고 오시면 엄마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또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엄마가 노점에서 호떡도 팔고 과일도 팔고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있었습니다. 7살 강인구에게 뭔가를 적어주면서 가게에 다녀와라, 아저씨한테 이걸 보여주고 받아와라 라고 하니까 이 아이는 장애가 있고 한글을 모르다 보니까 엄마가 적어준 그 종이를 들고 가게로 뛰어갑니다. 가게로 가서 아저씨에게 종이를 내밀고 아저씨가 준 뭔가를 받아왔습니다. 그걸 엄마에게 갖다 줬더니 엄마가 그걸 입에 털어넣습니다. 얼마 있다가 엄마 입에서 거품이 일기 시작하죠. 그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입을 닦았습니다. 침을 계속 흘리는데 닦았습니다. 이 엄마는 그날 그 아들을 안고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는 싸늘한 주검이었습니다.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인구 씨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 기억, 혹시 기억나는 거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한참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마지막 본인을 안고 잠을 잘 때 그때 따뜻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슬픈 사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포털 사이트 기사를 통해서 풀어냈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진범이 내가 나서야겠구나, 내가 살인범이라고 고백해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용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범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내가 진범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진범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은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을 당했고 트라우마에 시달렸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인들이 당한 끔찍한 일 때문에 가난한 집 아이들이, 남의 집 자식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범이 나타나서 자백을 해주고 그게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의 재심에 도움이 된다면 진범을 용서하겠다, 손을 잡아주겠다라는 얘기를 피해자와 유가족이 꺼냈습니다. 묘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사진, 그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가족이 진범의 손을 잡아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 있던 아주머니도 이렇게 진범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자고, 죄는 밉지만 당신이 이렇게 고백해 주니까, 그리고 재심에 도움을 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손을 잡아줬었습니다. 진범과 피해자와 유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3대 나라 슈퍼 사건은 정의를 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 받쳐줘야지. 그렇지. 이렇게 세우나 이렇게. 네. 이게 맞아. 그렇게. 뭐야? 여기서 내려. 칼을. 숨을 진짜 어? 진짜 이 막아자. 야, 생 꺼내. 가보자. 아이고, 네가 감독이. 사람 여기 잡아야지. 그냥 감지. 자, 걸어봐. 네가 한잔을 해봐, 임마. 자연스럽게. 네가 자연스럽게 해봐. 내가 했던 대로 기다려. 요새는 탤런트들이야, 틀렸구만. 진범이 고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이 손을 잡아줬던 3대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의 현장 검증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찰이 때리고 경찰이 또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재현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현장 검증을 지금 사실상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 검증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전북 완주 삼내라는 그 아주 지방 소도시에서 발생했던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수도권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면은 이런 진범이 따로 있는 사건이 묻힐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소도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잘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고 언론이 이 영상에 주목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다뤄준 그 시사 프로그램의 영상을 제가 또 보게 됐던 것이고 재심을 제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이 공론화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영상, 재심 사건에서는 의미 있는 무죄 증거였습니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21년 전에 이 영상이 촬영됐다는 사실이 참 신기해요. 유가족이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데 제3자가 그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영상을 찍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유가족이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제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21년 동안 아주 깨끗하게 보존됐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요, 사실. 이분의 어떤 그 영상 촬영과 보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보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분하게끔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사필 규정, 권성징악이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3대 나라 슈퍼 강도 치사 사건에서 재심을 도왔던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박성호 선생님 유가족입니다.
현장 검증 영상을 촬영했던 분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은 최성자 선생님, 현장에서 그 흉기로 협박을 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진범의 손을 잡아준 분입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노력 덕분에 3대 나라 슈퍼 사건은 정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 세 분의 사진입니다. 이분들은 지적 장애가 있거나 미성년자거나 그리고 너무나 가난한,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불쌍해 보이게끔 하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연을 보고 듣고 사람들이 측은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 측은지심이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킬 거고 그게 재심의 힘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측은지심 굉장히 중요하죠. 실천과 연대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생각해요. 너무 불쌍해 보이게끔 하려고 했던 거, 이것도 내 욕심이 아닌가. 이분들의 어떤 자존심과 자부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어떤 인격과 자존심, 자부심에 대한 고려, 배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긴다는 것은 무죄 판결을 받아낸다는 거거든요. 저는 법조인으로서, 법률 전문가로서 그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심 사건을 여러 건 진행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그 가족들의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냥 깔끔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죄 판결 이후가 더 힘든 그런 상황을 많이 목격하거든요. 트라우마, 고통. 이 고통과 트라우마는 형사보상과 배상, 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어떤 고통에,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와 고통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안아주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연대했으면 좋겠다.